자, 안녕하세요. 원주 포크맨. 오늘은 묵은 밭 정리. 한 몇 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서 나무가 이렇게 큰 거예요. 나무가, 저 보시면 나무가 한 몇 년 묵었겠죠, 밭이. 요즘은 이런 밭들이 많아요, 시골에. 지금 여기도 앞에 밭 보이시죠? 저기 옛날에 다 밭이었단 말이에요. 저 정도만 10년 정도는 거의 뭐 5년에서 10년 정도 농사를 안 졌겠네, 그죠? 이 묵은 밭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쪽 벽 쪽에다가 싹 갖다 껍데기를 빗겨서 갖다 붙이고 나르시하고 돌 좀 골라내면 되겠죠. 오늘의 주 목적은 초보를 위한 굴삭기에 관심 있는 분, 앞으로 직업을 굴삭기를 해야겠다는 분, 이런 분들의 진입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저를 한번 대충 제가 진입 방법을, 옛날에 진입 방법, 지금 진입 방법은 아주 틀려요. 예전에는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부기사 개념이 있었어요. 부기사. 그러니까 기사가 두 명이었었어요. 본기사, 부기사. 이렇게 부기사는 항상 점심 때, 아침에 일찍 가서 시동 걸고 워밍업 하고 그때 당시는 오전에 구리스 한 번, 점심 때 구리스 한 번, 이렇게 하루에 두 번씩 줬다고요. 그때 당시는 장비가 그렇게 세가 그렇게 강하거나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부기사가 그런 걸 다 했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엔진 오일 갈고 뭐 유압유 갈고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소모 많이 갈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또 브레카도 지금 링크가 있어 가지고 초창기에 10을 탔었거든요. 10을 켄타 325인가 323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10급이거든요. 브레카를 갈라 그러면 그 핀 하나 무게가 거의 한 40-50kg? 핀 하나 무게가 그렇게 나갔었어요. 그러니 이야, 그때 당시 제 생각을 했죠. 야, 이거는 진짜, 저는 그래도 좀 덩치 좀 있거든요. 야, 이건 뭐 이거 40-50kg 못 드는 사람들은 굴삭기 진입이 안 되겠구나. 뭐 작은 차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링크 달려서 세상이 이래 좋아졌네요. 링크에 회전 링크에 그때 당시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네요. 그때 당시 부기사를 키웠어요. 그래서 교차로 신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부기사 구합니다 이런 광고가 많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3 때 대학 가 실력은 안 되고, 대학 가도 그때 당시는 뭐 그렇게, 그때 당시 또 취업이 그래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학 나온다고 다 취업되는 건 같진 않았고, 마땅히 뭐 대학 가서 먼 대를 가서 어떻게 뭔 직업을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평생 그냥 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딱 고3 되니까 그때 딱 느낌이 오더라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그냥 막노동을 하다가는 인생 막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하긴 해야겠는데, 그때 당시 약간의 기술직이 좀 인기 있다고, 그때 당시 최고의 인기가 자동차 정비, 뭐 전기, 뭐 이런 쪽이었었어요. 이제 굴삭기는 이제 정비를 하면서 그냥 뭐 하는 김에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시험이나 봐서 자격증을 따놔라 이런 개념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한 50명 정도가 학생 반이 50명 정도 였었어요. 50명 정도에서 굴삭 딱 한 3-4개월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어요. 굴삭기, 지게차, 정비 이렇게 세 가지를 시험을 봤는데, 요즘 뭐 정비가 뭐 샤시 뭐 엔진 다 뭐 분리가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다 통합이었거든요. 그 정비만 따면은 샤시면 무슨 엔진이면 하체면 뭐 아무튼 뭐 그런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게 그 통합 자격증이라 그래서 그렇게 줬거든요. 그때 당시 정비 자격증을 저희 반에서 한 번에 다 딴 사람 2명뿐이 없었어요. 2명.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 진짜 열성파 애들 2명. 2명이 따서 정비 쪽으로 나갔어요. 나머지는 뭐
뭐 지게차도 따고 굴삭기도 따고 이렇게 지게차 딴 사람 한 15명 정도? 그러니까 학생이다 보니까 애들이 크게 그냥 뭐 마땅히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대충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시대로 막 그런 식으로 공부했으면은 다 붙었겠죠? 그 지게차도 뭐 심심풀이 땅콩은 거의 그냥 시험 날짜도 같고 시험 뭐 비타니까 한 학원에서 그러니까 뭐 다 거기도 지게차 있고 포크레인 있고 정비하는 다 그게 있으니까 한 번에 시험 보니까 같이 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정비는 떨어졌어요. 지게차하고 이제 굴삭기만 붙었는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정비하는 두 친구는 정비를 하지 않습니다. 정비 한 20년 동안 정비하다가 정비는 사장 되기가 어려워요. 뭐 카센터를 차린다 하더라도 이게 돈 벌기가 어렵다는 거죠. 요즘엔 작은 카센터는 안 가잖아요. 큰 정비소를 보통 가니까 이렇게 예전에는 카센터 하나만 해도 먹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20년이 지나니까 이게 앞으로 10년, 20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그때 당시에는 굴삭기보다는 정비가 전망 좋다고 했는데 지금 결국에는 정비하는 친구는 정비를 안 하고 딴 일을 하고 있어요. 되게 힘들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일찌감치 그 친구도 이제 포크레인 자격증이 있어요. 포크레인 자격증하고 뭐 지게 자격증 다 있는데 이게 진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어린 나이에 그냥 기름밥 먹으면서 그냥 어린 나이에 배웠으면 괜찮은데 40 넘어가지고 누가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요즘 굴삭기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굴삭기는 하고 싶은데 자격증 있다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이 운전 면허증이 있으면 운전은 그냥 천천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굴삭기는 천천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현재 하루 일당이 뭐 작은 거 50만 원, 큰 건 60만 원인데 천천히 했는데 다 잘리거든요. 요즘 굴삭기 나무 들거든요. A급만 쓰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초보들이 예전에는 기사도 없고 초보들이 많아도 이 수요와 공급이 거의 맞았어요. 그냥 장비가 딸리니까 야 초보라도 보내. 그래서 예전에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장비가 딸렸단 말이에요. 4월 달에는 장비가 없어 보서 줄을 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뭐 시골 쪽으로 다 초보 보내도 그냥 그때 당시에는 차가 한 뭐 여러 대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냥 한 사장이 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초보를 키웠어요. 예. A급 기사 밑에는 무조건 초보 기사 한 명씩 부기사를 데리고 다녔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진입하기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초보 기사, 부기사 좀 하고 그 다음에 부기사 좀 한두 달 하다 보면은 기사가 쉬는 날은 그러니까 부기사가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배웠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두 달 부기사를 탔어요. 부기사 타고 그리고 부기사 거기 현장에 그 사장 밑에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장은 부기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실력이 좋다고 생각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장은 한 달에 월급 30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만둔다 그리고 속이고 옆 현장 가서 이제 1년 탔다고 뻥을 치는 거죠. 그리고 150을 받았죠. 그리고 한 6개월 타고 또 옆 현장에 가서 한 3년 탔다고 뻥을 치는 거죠. 1년 타놓고 그리고 200을 받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그때 당시 저는 좀 특이 머리를 썼던 것 같아요. 딴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냥 한 군데 뭐 몇 년이고 10년이고 뭐 있는 분들 있고 그냥 아무튼 조건만 좋으면 계속 있는 거겠죠. 그죠? 근데 부기사 때는 조건이 안 좋아요. 그렇게 많이 주진 않거든요. 부기사 때는 계속 30만 원 한 달에 뭐 10만 원씩 올려준다든가 뭐 아무튼 5만 원씩 올려준다든가 아무튼 작게 올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망을 갔죠. 그때 당시 20, 30년 전에는 그런 식으로 다 진입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부기사 키우는 곳이 아예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 제일 좋은 방법은 지인들, 그러니까 친척들이라든가 아는 분들이 장비를 한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가서 이제 점심시간이라든가 아침이나 가서 이제 조금씩 타는 거겠죠. 그 방법도 이게
길게는 못 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주위 사람들 와서, 제가 일할 때 와서, 제 친구도 와서 항상 보긴 보는데, 와서 보는데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 시간 내에 일을, 그러니까 부기사가 타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 부기사 타면 확 티가 나거든요. 장비 움직이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도 며칠 못 깨기더라고요. 저희 형도 가르쳐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 그게. 이게 요즘은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케이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차피 대학을 가는데 1, 2억이 든다고 봤을 때 장비 중고 뭐 한 1,000만 원이면 사거든요. 공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쓸만한 거 사요. 그러면은 공터에 그거 하나 1,000만 원짜리 하나 사서 공터에 갖다 놓고 기름 뭐 말통 하나 갖다 놓고 자기 혼자 타는 거예요. 팠다 메꿨다 팠다 한 달만 타보세요. 웬만한 일은 기본적인 일은 좀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무실을 들어가야 되겠죠. 일 주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 주는 사무실 보통 뭐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거든요.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일을 줘요. 근데 일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보내지 않죠. 어려운 일은 뭐 A급 기사들이 가고, 이제 장비 2대 가는데 하나는 이제 뒤에서 보조하는 장비가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흙 스데바라고 있어요. 스데바라는 거는 이제 저쪽에서 상차해서 보내면 이쪽에 이제 흙을 들여붓는데 그 대가리 쳐주는 거죠. 계속 붙게끔. 그런 쉬운 일이 있어요. 그걸 보내준단 말이에요. 한 1년은 고생하셔야 될 거예요. 1년은 그런 좀 쉬운 일만 하시다 보면은 이제 뭐 어려운 일도 가끔 하고 이러다 보면은 서서히 느는 거예요. 이게 굴삭기라는 건 처음 딱 올랐을 때, 처음 올라탔을 때, 야, 이거 못할 정도로, 이거 나는 내가 굴삭기는 나한테 체질이 안 맞는 거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A급이 됐지만 초기에 한두 달은 내가 이게 어떻게 저 에이스 기사처럼 저렇게 이 바가지 끝 하나 연필을 매놓고 그릇을 정도거든요. 근데 저희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나르시가 덜컹덜컹. 옛날에 장비가 좀 나르시가 좀 안 되는 편이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나는 안 되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제 친구 좀 약간 운동신경 진짜 없는 친구도 있는데 다 경력이에요. 경력이 쌓이면 다 기본적인 일은 다 하게 돼 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 때는 제가 보기에는 좀 IQ 차이인 것 같아요. 일머리도 이제 어떻게 해서 마무리 짓겠다, 이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빨리 배우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추천드려요. 뭐 지인이 있어 가르쳐주면 좋겠지만, 장비 대학 입학금도 안 되는 장비 하나 사셔서, 그 장비 사는 방법도 이렇게 사람들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자가용 남바로 사시면은 뭐 세금도 없고 파란 남바인데, 근데 아예 굴삭기 쪽으로 진입하시려면 파란 남바, 자가용 남바 사지 마시고 영업용을 다세요. 영업용 다시려면은 지입사라고 있어요. 지입사가 무조건 하나 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인터넷 치시면 지입사라고 나와요. 그 지입사에 연락만 하시면은 지입사에서 알아서 차 사는 것까지 다 알아서 해줘요. 소개도 시켜줘요. 그리고 지입료는 한 달에 3만 원. 한 달에 3만 원 내시고, 아예 처음부터 차주로서 이거 상관없어요. 이게 차주는 무조건 뭐 한 18, 굴삭기 면허는 16부터 딸 수 있어요. 만 16부터 16에 따서, 그러니까 바로 그냥 영업용 사셔도 돼요. 사셔가지고 제일 쉬운 게 공투라고, 트랙이라고, 공투 트랙이 있고 공투 타이어가 있는데, 공투 타이어는 3W라고 부르고요. 공투 트랙은 원래 3LC인데 그걸 그냥 공투라고 요즘 많이 부르죠. 그냥 아무래도 옛날에 인식 때문에. 원래 굴삭기인데 포크레인이라 부르듯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사서 갖다 놓고 많이 타시는 거예요. 우선은 기술만 익히 놓으면은 스페어 기사로 가시나 모르겠네. 가끔 이렇게 오야 기사들이 볼 일이 있어서 일요일날이라든가 뭐 볼 일이 있어서 빠지는 날이 있어요. 그때 이제 임시로 대타 기사라고 스페어 기사 있는데, 그 일당
그 스페어 기사 하루 일당이 22만 원이에요. 서울은 뭐 25만 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2만 원 괜찮지 않나요? 기술만 있어도 그렇게 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조카가 3W인데 지금 겨울에 일이 없어서 제 차를 지금 스페어를 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2월 달에 15개를 했어요. 2월 달에 15개면은 오우 벌써 얼마예요? 10개면 220, 330이네. 그냥 겨울에 그냥 보름만 삼촌 일 도와준 거겠죠? 도와주면서도 330을 벌 수 있는 이런 기술만 있으면 이렇게 벌 수 있다는 거겠죠? 이제 자기 일을 하게 되면 이제 4월 달에는 장비가 좀 한 최하 20개 나겠죠? 20개 하면 1000만 원. 6W 돌 싸는 거 20개 하면은 얼마야? 1400만 원? 6W 돌 싸는 거 20개만 하면 14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1년에 계속 한 매출이 1억 5천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1억,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1억 5천을 넘기지 않으면 돼요. 넘기지 않으면 세금은 30만 원 정도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뭐 세금도 싸고, 개인 사업자 세금도 싸고, 부가세는 별도. 부가세는 무조건 1000만 원이면은 1100을 받아서 100만 원은 1000만 원은 1억이면은 부가세 별도에서 1억 1000을 받아서 1000만 원은 세무서에 갖다 주는 거죠. 그건 어차피 뭐 부가세는 모든 게 별도니까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보다는 조율이 좀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얘기 안 해. 진입 경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요즘 진입 방법은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는 동생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공투 에이스가 돼 있고, 저희 동네 이장님이 택시 했었거든요. 연세가 그때 당시 55세였는데 택시를 하시면서 계속 이제 돈벌이가 안 되다 보니까 한 달에 형님 얼마 버세요? 물어보면은 하루에 뭐 기름 한 달에 20일 일하는데 많이 벌어봐야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거의 10만 원도 못 채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내내 야간까지 해가지고 200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애들도 있고 가정이 있는데 항상 딸리는 거죠. 항상 부족한 거야. 그래서 제가 꼬셨죠. 형님 뭐 여기 저 지역이 땅도 있고, 그리고 이게 지역 사람이고 또 토백이고 공투를 하나 사셔라. 꼬셨더니 진짜 나는 처음에 중고 하나 사셔가지고 하시라 했더만 새 걸 사시더라고요. 돈이 있었나 봐요. 새 걸 55세인데 새 걸 사셔가지고 뭐 본인 땅에다 갖다 놓고 계속 팠다 메꿨다 이거를 몇 달 하신 거예요. 그럼 길가에서 그런 거 하고 계시니까 동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장비 사는 거 이제 소문이 금방 나겠죠? 그럼 시골이다 보니까 논두렁 떼우고 이런 걸 장비를 부르려면 장비가 기본이 오전 잠깐 해도 30만 원, 그리고 하루 뭐 넘어갔다 점심 먹었다 그러면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공투도.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은 그 장비대가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형님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야, 요거 한 10만 원 줄 테니까 농도는 좀 떼어줘. 20만 원 줄 테니까 요거 툭 좀 싸줘. 이렇게 한두 시간짜리 일을 조금씩 아르바이트식으로 했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금방 1, 2년 지나니까 이제 기술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45만 원, 50만 원씩 받고 이제 다녀요. 시골 또 할인해 주는 거죠. 우리도 많은 사람은 할인해 주니까. 그 형님 계속 이제 45만 원씩 일을 다녀요. 가끔 알바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는 거죠. 택시 할 때는 그런 돈을 못 만진다. 하루에 50만 원 어떻게 만져봐요.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고, 제 주위의 케이스로는 요즘은 대충 다 아는 사람 통해서 배우거나 장비를 사서 집에서 배우거나 거의 대부분 이런 케이스예요. 제가 많이 꼬셨죠. 예, 제 동생도 꼬시고 제 조카도 꼬시고 제 형도 꼬시고, 형을 꼬셨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형은 딴 일하고 있습니다. 동생도 지금 기술이 없다 보니까 가끔 와서 제 장비를 타긴 하는데 이게 매일 타서 한 달만 타면 매일 자기가 8시간 타서
한 달이면 거의 어느 정도 배워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다들.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장비를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초보 지금 딱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마인드를 딱 가지고 있다면은, 부모님 저는 대학 안 가고 기술로 배우겠습니다. 대학 비용이 거의 뭐 1억이 든다는데 장비 1000만원짜리 하나만 사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은, 이게 또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도움 받아서 장비 사는 사람들은 주위 보는데 돈을 못 벌어.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부모의 도움 10원도 안 받고 산 사람들은 좀 악착같이 한다 그래야 되나? 제가 좀 악착같이 했거든요. 악착같이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그 부모의 도움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 씀씀이가 커서 그런지, 장비도 이 씀씀이 크면은 돈 못 벌거든요. 이게 아무리 뭐 한 달에 1000만원 벌면 뭐야, 1100을 쓰는데. 지가 차주라고 사장이라고 이런 개념으로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술값도 내고 이러다 보면은, 그럼 돈 못 버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할부라는 것 없이 다 현찰 주고 샀는데, 뭐 주위에서 뭐 조사장 얘기를 하면은, 야, 난 기사야, 현대캐피탈이 사장이라, 현대캐피탈,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안 그래서 할부차다. 그리고 뭐 어디나 누구나 뭐 이렇게 일 많이 했으니까 어쩌고 얘기하면은, 할부 내고 나면 없어요. 기름값 내고 할부 내고 나면 없어요. 그리고 돈을 아무튼 뭐 그런 분들한테 뭐 쓸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현장 단골 관리법, 그건 뭐 지금 얘기하기 애매하고, 오늘은 굴삭기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얘기하고자 하니까 그걸로 마무리 짓는 게 낫겠네요. 정리가 제대로 됐나 모르겠네요. 혼자 떠들었는데, 그리고 주의사항, 굴삭기 주의사항이 아니라 그냥 꼭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뭐 이렇게 시도를 한다, 뭐 자격증을 따고서 굴삭기 개통으로 나는 해보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선은 기회가 된다면은 지금 굴삭기를 아예 사세요. 하나, 요즘에 뭐 싼 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뭐 굴삭기가 경기가 안 좋다는데 뭐 나중에 뭐 이런 생각 하시는데, 무조건 이 굴삭기에서 돈 버셨다고 딴 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딴 일이 거의 망해서 다시 진입하시는 분이 있는데, 진입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굴삭기를 배우는 길이 워낙에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 기사들이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이 들었든 안 들었든 기사가 딸려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노는 차들이 엄청 많은데 기사가 없는 차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장비는 남아돌아도 차주는 남아돌아요. 차주는. 그 차주들이 또 먹고 살만한 차주들은 스피아 기사를 안 탄단 말이에요. 그냥 논단 말이에요. 놀면 놀았지 남해가 장비 안 타는 사람들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초창기 일 없을 때는 스피아도 타고 뭐 별짓도 다 했었는데, 저도 지금은 스피아는 안 타요. 먹고 살만 하니까 그냥 제가 스피아를 돌리고 제가 쉼은 쉬었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뭐 스피아 기사라든가, 스피아 기사 얘기했잖아요. 22만원에서 25만원 받는다고. 그것만 해도 기술만 배워놔도, 기술은 공투 사다 놓고 배우고, 그 뭐 또 그 1000만원 준 공투 샀더라도 팔 때 또 1000만원인 거예요. 거의 손에 봐봐 200, 300? 거의 가격은 잘 안 떨어져요. 그리고 공투는 뭐 망가질 것도 별로 없고, 6더블 정도 되면, 6더블은 좀 힘들어요. 6더블은 뭐 쓸만한 거 5천 줘야 되고, 그리고 잘 망가져요 6더블은. 그렇기 때문에 10도 좀 너무 크고 등치가, 그리고 공투가 제일 무난하겠죠. 시골에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냥 농장용 1000만원 주고 사다 놓고 배우셔가지고 직접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거 딱 봤을 때 아무튼 1000만원짜리 공투 사세요. 그리고 이쪽 계통으로 유튜브 많이 보시고 네이버 검색 많이 하시고, 그 장비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친해져야 되겠죠. 원래 모든 일은 인맥을 통해서 일이 들어오거든요.
건설회사 많이 하는 것보다 장비하는 사람 분들을 많이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또 그게 있어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초보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는 뭐 할 필요 없고, 아무튼 성공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방송 내용이 이게 뭐 제대로 전달은 됐나 모르겠네. 그럼 뭐 오늘까지 여기까지 방송을 끄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 올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안녕.